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업경영학과 강계숙 교수입니다. 이제 드디어 2학기, 2022년도 2학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네, 이번 전공 과정은 이 비즈니스 실무라는 과정입니다. 네,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열심히 우리 학과 전공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보면 창업 경영학도로서 많은 것을 배우신 우리 그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총 정리하는 의미의 어떻게 보면 과정 시간이 이제 4학년 전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하튼 여러분들 그 고생 많으셨고 이제 4학년 과정이니만큼 진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됨을 저도 가리키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과정은요, 말 그대로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라면 참 그 개념 정립하기가 너무 방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학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창업 경영학 학사 졸업자로서 그래도 조금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 위주로 이번 과정에 좀 투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에서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무적인 지식들을 많이 담았으니까요.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학기이니만큼 4학년 분들, 뭐 이거 4학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들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하튼 4학년 전공 과정이니만큼 더 마지막 학기를 불태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하여튼 저희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 비즈니스 실무를 진행을 할 것인지 이 관련된 내용을 한 1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즈니스 실무 제가 다룰 내용은요, 크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이 비즈니스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스갯스럽지만, 이 핸드폰을 보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카톡을 보내는 거 보면 참 다 동일해요. 그쵸? 저도 한번 오늘, 우리,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 뭐, 장모님이라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든가, 좀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예. 왜 재밌냐면, 주로 어떤 걸 보냐면, 이런 거. 예. 막 가려놓고 해야지. 이런 거 많이 보내죠,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남이 보내준 거 그냥 다시 토스해서 보내는 거. 요런 걸 많이 보내시는 분들일수록 스마트폰을 재밌어 하는데 잘은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이렇게 스마트폰 중에 남의 컨텐츠를 이게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이런 지적재산권을 어떤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거 가지고 분쟁까지는 안 일어나겠지만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어떤 콘텐츠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배우는 게 첫 번째 목적. 그런 것도 배울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도 얼마나 예술적으로 찍을 수 있는가. 이게 사업자로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보할 사람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홍보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DSLR급이에요. DSLR급. 그죠? 거의 이런 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이런 카메라보다도 더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더 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어떻게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찍는지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사진기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 거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본인의 얼굴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도록 찍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찍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요즘에 가장 뜨는 이 비즈니스 실무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그리고 이커머스가 더 나가서는 그 라이브 커머스까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조를 좀 짤 텐데, 근데 뭐 이게 몇 명 안 되면, 사학년이 원래 적으니까, 예, 몇 명 안 되면은 뭐 한 조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한 두 조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 한 두세 명이 한 조로 돼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두세 명 중에 사업자가 있다면, 내가 판매할 물건이라든가 홍보할 물건이 있다면, 상품이 있다면, 그런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이브 커머스로 한번 매출을 올려보는 그런 실습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같은 그 블로그, 예, 블로그에 대한 홍보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15주고, 보통 이 과정이 우리 창업경영학과 과정은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1시간만 대면을 통해서 실습이 이번 학기에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이 아마 후딱 가실 겁니다.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필요한 실습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예, 한번 한 학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먼저 이번 주가 이제 1주차고요. 총 15주차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번 과정은요. 그 중간고사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편하게 좀 하시라고. 편할지 모르겠지만 실습이 많으니까. 그쵸? 대신에 실습을 하고, 부담 없이 실습을 하시고, 그 실습한 결과물을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과제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신에 과제물들을 그 주차별로 미션을 한 3개 큰 미션을 드릴 거니까 그 미션만 행하시면, 그 실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습 결과물을 그냥 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강의에 잘 참여만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학점은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15주차 때는 기말고사는 한번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만 우리 그 과정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가 관련된 부분은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1주차부터 1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1주차, 네, 이번 주에는 뭐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주차별로 어떤 걸 배울 건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 비즈니스의 개요라든가 또는 이 비즈니스의 유형, 예, 이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떤 유형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많겠죠. 뭐 보통 생각하는 건 이커머스, 예, 쇼핑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비즈니스 유형, 그 다음에 우리 과정의 운영 규칙, 법, 꼭 지켜야 되실 게 어떤 거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1주차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과정이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학습 목표,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차주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주 2주차부터는 바로, 예, 블로그를 들어갈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겠어요. 블로그 아이디도, 나는 블로그가 없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 블로그가 있다 손치더라도, 예, 그 블로그가 도대체 회원 아이디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들어가야지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하고, 블로그가 있다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오는 게 다음 주까지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주 미션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미션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 생각엔, 야, 블로그 나는 없는데 이거 아이디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걱정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예, 블로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요, 바로 네이버를 가입하셨으면
네이버는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 네이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Recording stopped. 모든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들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차주 미션, 2주차 오기 전 미션. 뭐라고요? 근데 이게 네이버 아이디하고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네이버 아이디와 본인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알아올 것.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오늘 다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 비즈니스 개요. 요런 거는 기말고사 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써놔야지,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기말고사 작게 표시해놔야지. 예, 기말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이 비즈니스는 뭐예요? 인터넷에 기반한 어떤 내용들을 기업 경영, 기존에 있던 기업 경영에 도입한 거.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예요. 아시겠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업 경영에 도입한 것.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도입해서 기존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가상 공간으로 이전시킨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뭐예요? 메타버스도 뜨고 있죠.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그겁니다. 현실 세계를 복사해 놓은 가상 세계를 바로 뭐라 그래요? 메타버스라 그래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루타가 아니죠. 아바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바타.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니까 더 정리해 드립니다. 이 비즈니스는 그렇죠? 인터넷을 기업 경영에 도입을 해서 기존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가상 공간으로 이전시킨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 결국은 돈을 더 벌어야죠. 그죠? 기업이라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과 다른 점이 뭐예요? 기업 경영을 인터넷을 도입해서 더 돈을 많이 벌게 한 어떤 사업 모델.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사슬 재구축. 가치사슬 배우셨죠?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라는 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고객한테 가는 거죠. 그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사슬을 재구축하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창출을 했으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된 거잖아요. 창출을 통해서 신규 매출, 수익원을 확보하고 고객 관계 강화를 통해 고객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결론, 쉽게 얘기해 드리면 기존에 있던 기업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한테도 어떤 좋은 점을 주고 기존 서비스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모델, 이게 바로 뭐다? 이 비즈니스다. 아시겠죠? 이 비즈니스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즈니스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외식업에서 사람들이 주문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뭘 했어요? 서버가 메뉴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메뉴판 갖다 준 다음에 뭘 했어요? 예, 이거를 다 적어서 냈는데 나중에 돈 계산할 때, 아니 나는 곱빼기 안 시켰는데 언제 곱빼기를 갖다 줬어요? 또는 나는 짬뽕을 시켰는데 왜 짜장면이 와?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가면 다 핸드폰만한 패드가 있는 음식점들 많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 서비스예요. 뭐요? 거기다 내가 주문하면
주방에 바로 그게 들어가고 호스에 바로 그게 찍혀. 그죠? 그리고 거짓말도 못해. 내가 주문을 직접 했잖아. 확인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서비스가 바로 뭐예요? 이 비즈니스예요. 뭐예요? 기존 기업에서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한다? 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고객 가치 창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매출이 올라가겠죠. 왜? 서버가 없고 바로바로 주문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수익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 한 명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 비즈니스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기존에 있던 직업군들이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 굴뚝사업만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첨단 기기를 만들고 그 첨단 기기 속에 뭐를 만들어야 돼? 앱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또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럼 이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 서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이 생태계는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든 일거리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거리가 많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기존 기업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고객한테는 가치를 더해주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뭐를?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죠? 수익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면 고객의 관계를 강화해서 고객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런 이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핵심 축. 그렇죠? 가치 창출이라든가 네트워크 통합이라든가 여하튼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추진 프로세스, 진단이라든가 비전, 전략, 실행 계획, 그 다음 실행, 이런 추진하는, 운영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형, 이게 경영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건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업을 더 효율성 있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건지.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바꾼 거는 주로 좀 전에 얘기한 메뉴 주문은 시스템은 이런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예요? 키오스크 이런 게 다 뭐예요? 기존 그 경영 프로세스의 효율화예요. 근데 신규 비즈니스도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신규 비즈니스. 요즘에 어떤 게 뜨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플랫폼 사업들. 이건 다 신규 비즈니스라고 보면 돼요. 공유 사업 이런 거. 자, 이런 어떤 유형별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인지, 예. 이게 또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직의 어떤 그 고착화, 그리고 또 보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할 점이, 이런 이 비즈니스를 도입할 때 고려되어야 되는 점은 몇 가지다? 네 가지예요. 핵심 축이 어떻게 될지, 추진 프로세스는 어떨지, 그리고 추진 유형은 어떤 쪽으로 할 건지, 마지막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나중에 이제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이론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도 이론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이론적인 바탕이 좀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 비즈니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될 점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핵심 축, 추진 유형, 추진 프로세스, 그리고 인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 경제 확산은 기존 제조업체들에게 위기로 인식이 되면서, 그렇죠, 위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굴뚝사업들이 계속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대체되면서, 그렇죠.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되면서 이들 제조업체들의 이 비즈니스화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교육업계도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되긴 돼요. 교육도 새로운 어떤 교육 테마를 만들기 전에는 기존 거를 배워서 계속 설명을 한다? 제 생각에는 거꾸로 이런 AI가 훨씬 잘해요. 훨씬 잘하고, 그리고 진짜 어떤 교수님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라든가 동영상을 통해서 남겨두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모든 그 전국 방방곡곡을 떠다니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하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이 비즈니스는 대세예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어떤 경쟁력 향상이 필요로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떤 유형이 있을까? 요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쵸? 일단, 기존 사업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제조업, 뭐가 있었죠? 굴뚝 사업이었고, 설비가 있었고, 기자재가 있었죠.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꾸 내가 보기엔 이런 스마트 공장이 먼저 빨리 많이 생겼다면 산업재해가 있는 그런 어떤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기간제 노동자들은 많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공장도 하나의 이 비즈니스 유형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유경제가 다가오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퀵보드 이런 거 다 뭐예요? 인터넷 기반 사업들이에요. 그쵸?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다, 그, 공유, 이런 앱에다가 어디에 이런 이 디바이스들이 있는지를 다 표시해주는 지도 서비스도 들어가고요. 인터넷 지도 서비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오프라인에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위치 추적 서비스도 들어가고요. 지도 서비스네. 예. 그리고 결제 서비스도 들어가야 되고, 예. 핀테크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에 그런 공유되는 그 디바이스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탈 것들도. 그래서 이런 건 다 플랫폼 경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라든가 아니면 기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이 비즈니스 유형 많죠. 이거 말고도 또 제조라든가 아니면 도소매는 라이브 커머스나 아니면 쇼핑몰, 이커머스가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의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렇죠?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로 가면 실시간 회의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육이라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줌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교육들 이런 것들도 많아지게 됐죠. 이게 다 인터넷 기반이에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 사업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 느낀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대면 수업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그리고 줌이라든가 실시간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을 많이 접하고 나서는 아 교육을 왜 꼭 내가 시간을 빼고 들어야 돼? 교육이라는 건 시간이 남을 때 짬짬이 내가 녹화된 걸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왜 꼭 어디 지역에 가서 들어야 돼? 원격으로 들을 수도 있구나. 이게 더 좋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신 거예요. 누가? 고객들이. 가치 창출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인터넷 기반한 교육 사업도 지금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거꾸로 역으로 이제 대면으로 잘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저도 교육생을 모아보면 인터넷 교육생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여하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무역. 그렇죠. 옛날에는 무역하면 뭐 박람회도 있었고 이렇지만 뭐 저도 요번에 강연을 농업 박람회를 인터넷으로 했어요. 인터넷 가상 기반으로. 네,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무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쇼핑몰이 그런 거죠. 예, 글로벌 이커머스 쇼핑몰들이 글로벌 셀러들이 대상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뭐가 돼요? 예, 사업이 이루어지고 무역이 이루어지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SNS 홍보.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SNS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마케팅. 옛날에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쪽만 있었지만 대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만 있었지만 이제 SNS 홍보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넘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문 처리 서비스도 지금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고 앱이 대신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에요. 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 외에도 어떤 특정 오프라인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거와 맞대응하는 이 비즈니스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없다면 어떻게 진화를 시키면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고 그게 바로 사업이에요. 어차피 지금은 모든 게 온라인화 되고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는 안 죽는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 그 자체의 개념이 그거예요. 실제 생활이라든가 실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실제 공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가상 공간에도 분명히 이제는 다 맞대응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하던 걸 온라인으로 이제 공연하게 됐죠. 이것도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 공연 자체의 주인공들도 그 아바타가 돼서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단 한 명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죠?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그 개념이 되면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게 이제 유형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우리 대면 수업 때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 실제 공간에서의 어떤 사업들이 가상 공간으로 가면 인터넷 기반으로 가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정은 어떤 내용을 좀 진행할 건지 이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우리 과정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그 사업가로서 필요한 게 뭐예요? 홍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블로그예요. 그리고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블로그를 진짜 광고 매체로 활용하려면 블로그에다가 뭘 잘해야 돼요? 블로그 포스팅이라 그러는데 글을 잘 써야 되죠? 그 글을 어떻게 잘 쓰면 내 그 블로그가 가장 고객한테 잘 노출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글을 쓰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리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저는 아마존 교육 많이 하니까 한번 쳐볼게요. 아마존 교육 교육생 모집 한번 쳐볼게요. 자, 아마존 교육생 모집 이렇게 치니까 첫 번째 칸에 제게 떠요. 우리 학과 창학경영학과가 뜹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글을 썼을 때 내 글이 어떤 특정한 키워드일 때 내 글이 제일 먼저 보이면 얼마나 이 홍보 매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가 많아야 돼. 아시겠죠? 이미지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미지 제작부터 하고 이미지 제작은 어떻게 하냐고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이건 뭐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글을 한번 써서 그 내 글이 진짜 1페이지 검색을 하면 다른 글보다 위에 가 있을 수 있게 제게 지금 제일 위에 있고 밑으로 쭉 다른 글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 1페이지 그리고 또 누르면 또 다른 교육들이 밑에 쭉 있어요. 그쵸? 이렇게 안 나고 제가 제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이걸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그런 내용 위주로 일단 1, 2, 3주차는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1, 2, 3주차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4, 5주차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활용법이에요. 스마트폰 활용법. 여기는 블로그 활용법, 두 번째 스마트폰 활용법. 아시겠죠?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촬영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찍으면 거의 탤런트처럼 나올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랬죠. 예,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찍은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진, 이럴 때는 사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뭐 가져오면 돼요? 그쵸?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그 여행을 갔거나, 그죠? 이런 사진들을 가져와서 그걸 한번 편집하는 작업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나가서는 우리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 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걸로 동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해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바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이커머스 말고요. 그 쇼핑몰 말고 라이브 커머스, 직접 내 제품을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팔아보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기사 뭐 이 비즈니스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과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